모든 플레이의 시작점은 2장에서 그들은 처음에는 동물을 뜰을 잡아먹었다. 그 다음에는 기르던 강아지와 고양이를 먹었다. 심지어는 벽지형 풀이나 짧은 가죽을 먹는 사람도 있었다. 보다 상상이 어려운 일도 있었다. 생존한 다니엘 그라니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썼다. 어린아이가 죽었다. 그는 겨우 3살이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아이의 시체 중에서 유리창간 쪽에 덮여놓고 매일 한 조각씩 잘라 둘째 아이에게 먹였다. 1941년 9월에 1940년 1월까지 약 900일간 나치가 러시아 레닌그라드를 포위하는 동안에 그곳에는 이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시민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고 그 중에 440만 명의 어린아이였다. 아무도 몰랐지만 사실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도시 한복판에 농작물 씨앗 수백 개와 감자, 쌀, 견과리와 시리얼 수천 톤이 숨겨져 있었다. 나치에게 포위되기 약 25년 전 니콜라이 바빌로프라는 젊은 식물학자가 씨앗을 모으기 시작했다. 러시아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어나간 대기근을 경험하며 자란 그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기아 퇴치와 생태적인 재해 예방에 기여했다. 처음에는 이상적인 발상으로 시작했던 이런 바빌로프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목표가 되었다. 그는 전 세계에 돌아다니며 다양한 농작물 구체적인 목표가 되었다.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씨앗을 모았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작물을 6,000종 이상 수집했다. 또한 유전학을 연구하는 한편은 병증해에 강하고 악종권을 잘 견디고 빨리 자라고 수확량이 더 많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다. 이 일이 진전될수록 종자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그의 비전은 더욱 컸고 이렇게 했다. 식물학자로서 명성을 쌓고 종자를 정보다 더 많이 모은 바빌로프는 1920년 교수를 그만두고 레닌그라드의 응용식물연구소 소장이 되었다. 바빌로프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은 덕분에 자기와 뜻을 같이 하고 이를 도와줄 과학자 팀 전체를 연구소로 데려갈 수 있었다. 그는 연구소를 옮긴 뒤에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 연구소가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전 세계에서 많은 품종을 모아 잘 정리해서 작물과 식물을 총괄한 또 보물 창고를 만들고 싶다. 무한 게임 사고방식을 지닌 선량한 선구자들이 의뢰 그랬듯이 그 역시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상황이 변하고 말았다. 소비에트 연방이 설립되고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다. 존경받던 인물인 바빌로프도 예외는 아니었다. 요시프 스탈린은 1922년부터 53년까지 소련을 통치하는 동안에 2천만 명이 넘는 국민을 죽였다고 전해진다. 슬프게도 자국민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바빌로프도 스탈린의 정체적인 표적이 되어서 1940년 간첩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잔인한 신문을 400회 이상 받았다. 신문이 13시간 넘게 진행된 적도 있었다. 신문의 목적은 그의 의지를 꺾고 그가 반 스탈린 세력의 통제자라는 흑의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바빌로프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식기물을 잃을 사람이 아니었다. 신문관이 아무리 애를 써도 바빌로프는 굴복하지 않았으며 결코 거짓된 자백을 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1943년 기근을 대체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선구적인 식물유전학자였던 그는 55세라는 아까운 나이에 영양이 실제로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다. 바빌로프가 사망했을 당시 레닌그라드 공공재는 한창 격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전쟁 항복판에서 성 이삭강 등의 평범한 건물 안에 바빌로프의 팀이 기록하고 수집한 모든 연구자료와 종자 모험이 숨겨져 있었다. 이 종자들은 훗날 농작물 수십만 종으로 재배될 아주 기증한 천재였다. 이 숨겨진 종자 모험은 폭격으로 인해 파괴될 위험뿐만 아니라 도시에 갑자기 늘어난 지역에 먹힐 가능성도 있었다. 설상가사로 나치 역시 바빌로프의 종자 모험에 관심이 있었다. 유전학에 집착했고 건강염려증이었던 히틀러는 종자은행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자국인 독일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종자모험에 손을 놓고자 했다. 하지만 종자모험이 존재하는 사실만 알 뿐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기에 부대를 결성해서 찾아내도록 지시했다. 이처럼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연을 레닌그라드 시민과 똑같이 역경을 겪으면서도 바빌로프의 과학자 팀은 그들의 임무를 멈추지 않았다. 예를 들면 그들은 한겨울에 최전방 사모하게 경비했다. 바빌로프의 비전에 일생을 헌신했던 그들은 종자은행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감수할 수 있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수납두고 거부한 과학자들을 9명을 굶어 죽고 말았다. 바빌로프는 대의 명분을 추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같이 표현했다. 우리는 정적됨이라고 그러더라도 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신념은 저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힘들게 해서 공방전에 벌어지는 동안에 바빌로프의 가업을 이어간 과학자들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큰 목표를 바라보며 바빌로프가 전 인류를 위한 가제로 불렸던 대명분이 있었으므로 자기만 생각하는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도시가 보이던 현실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다. 바빌로프. 이렇게 해서 큰 대의명분에서 시작하자. 대의명분. 하버드 리틀 리그 팀은 리그 전체에서 가장 못하는 팀이었다. 게임에서 질 때마다 코치는 선수들이 이렇게 말했다.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냐?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플레이했느냐가 중요하지. 어느 날 어른스러운 아이였던 하버드가 손을 들고 코치에게 질문했다. 그러면 뭐하러 점수를 기록하는 거죠? 유한 게임에서는 이기기 위해서 플레이한다. 친선 경기에서 저도 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한 게임의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 승리가 아니라 불이익의 지성이 목표다. 자기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단체만 바라보지 않고 더 큰 무언가를 추구한다. 무한 게임에서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명확한 대의명분 마음속에서 품고 있어야 한다. 대의명분이란 아직 존재하지 않은 특정 미래의 모습에 대한 비전이다. 사람들은 그 미래의 매력을 느끼고 비전의 실현을 돕고자 기꺼이 희생한다. 바빌로프를 따랐던 과학자들은 목숨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사람은 게임에서 이기면 일시적으로 자리감을 느낀다. 짧은 순간에 주는 강한 자신감도 생긴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거나 승진하거나 더 넘은 경기에서 이긴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정도로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취감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대의명분은 화이와는 다르다. 저자는 이전 스타트 위드와 나는 일을 하는가 스타트 위드 화이에서 Y의 계정과 Y를 찾는 원고를 자세히 소개한다. Y는 각 개인 혹은 기업에 존재하는 이유를 및 목적을 뜻하며 모든 일을 하는데 열정이 원천이다. Y. 우리의 기본설과 비슷하다. 우리가 가진 가치관과 신념의 총합으로 현재 어떤 사람이 보여준다. 반면에 대의명분은 미래와 관련이 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정해준다. 대의명분. 명분. 집 지기에 비유한다면 Y는 토대, 즉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 토대는 그 위에 무엇을 세우든 탄탄하게 떠받쳐주는 내구성을 높여준다. 대의명분은 우리가 짓고자 하는 이상적인 집의 모습이다. 꿈꾸던 집을 짓는 일에 일생을 바치고도 결국 완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만큼 집의 모양새를 갖춘다. 이렇게 대의명분을 추구하는 일과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영국의 독립을 선언했을 때 그들은 독립선언과 같은 급진적인 행동에 대의명분을 담은 성명서가 필요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가 증명하다고 믿는다. 평등하게 태어났고 조물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중에서 생명권과 자유권과 행복 추구권이 있다. 이렇게 해서 1970년 7월 4일 이런 비전을 담은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50여기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신성한 명예를 걸고 이 선언을 지지할 것을 맹세했다. 대의명분을 추구할 때에는 이 뜻이 후대까지 이어지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바빌로프가 그러한 모습으로 종자 씨앗을 가졌고, 그렇죠. 바빌로프가 처음으로 세계를 여행한 뒤로 100년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도 종자 다양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새로운 세대가 세계로 드러나며 작물 유전자를 보존하고 바빌로프의 뜻을 계승하고 있다. 바빌로프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텔레비전 스피커 제조사 비디오 자사 웹사이트에 같은 비전을 올려놨다. 저희는 최신 기술을 사용해서 고성능을 스마트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하지만 진정 땀과 눈물을 바쳐서 열성적이라고 싶은 마음이 당신은 이 문장을 읽을 때에 당장에 달려가서 지원서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어떻게?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라는 그 말 자체 읽고 온몸이 소름이 쫙 돋거나 마음속에 깊은 강렬한 감정이 솟구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자신을 헌신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런 일을 위해서 무엇을 이겼다는 건지도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성능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대의명분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무언가를 지향해야 된다. 고용적인 봉사정신,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 이성적이어야 한다.